있다고 봅니다.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인물 중에 키워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맹 한동훈 선생. 자맹 한동훈 예, 선생. 2월 2말 3초 등판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상당히 센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지지하는 그냥 친한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뭐 한 번 떴어요. 네. 네, 한 번 떴는데 그게 언더 73이라고. 네, 73은 이제 73년생 한동훈. 네. 오늘 아침에 일제히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네. 한동훈보다 어린 사람 다 모여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럼 한동훈 포함이에요? 한동훈 빼고예요? 네, 포함입니다. 포함. 포함? 네. 예. 근데 이제 이 모임은 원내와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네. 모여 있는 모임이고 제가 취재한 거는 일단 만나라는 모임이 또 있습니다. 네. 언더 73 말고 일단 만나. 네, 이거 별도고. 이거 단독인데. 네, 단독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갖고 왔어. 네. 진짜 소소한 단독 갖고 왔어요. 네, 일단 예. 만나. 이건 어떤 모임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계엄 이후에 네. 결성된 걸로 제가 취재를 했고 이제 계엄은 진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예. 모였다. 그리고 예. 이거는 원외 모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원외에 있는 분들의 모임이다. 누가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예. 오신환 전 의원, 오신환. 그리고 예. 김혜란 변호사 예. 등 20여 명 정도 오. 모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오신환 의원은 대표적으로 오세훈계인데? 오세훈계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오신환 의원에게 여쭤봤는데 예. 좀 답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예, 답이 오진 않아서 일단 만나 멤버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줘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만나 멤버 확인은 됐는데. 요 모임을 예. 주도해서 만든 분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키맨이 그럼 오신환 의원이에요? 오신환 의원 전 의원과 예. 김혜란 변호사. 이제 김혜란 변호사는 좀 재밌어요. 네. 김혜란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당협위원장.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죠. 국민의힘 예, 후보로.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장인 진영구, 네, 진영구 검사장. 전 고검 검사장, 예. 대전 고검장이셨죠. 예.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시고 예. 이분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제갈용우 전 공판 송무부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다. 장인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길게 말해서 그렇지 쉽게 예. 말하면 예. 장인 친구의 며느리인 거예요. 장인 친구 며느리. 네. 예. 그러니까 가깝고 그리고 예. 이 장인과 이 김혜란 변호사가 또 학교과 선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이력인 게 뭐냐면 이 두 분 다 어쨌든 율사 출신이긴 하지만 진영구 장인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그리고 김혜란 변호사도 서울대 전기공학과. 그러니까 전기공학과 나와서 예.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런 이제 어쨌든 인연이 있고. 서울대 패밀리네. 서울대 패밀리죠. 예,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맡으셨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를 적극 비호하셨던. 그리고 이분을 예. 이렇게 설명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한 방에 설명하는 그게 있습니다. 다들 네, 알아듣기 쉽게. 네. 그 지난해 10월에 그 김건희 조롱 논란에 휩싸였던. 그러니까 이게 그때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면서 페이스북에 이 김혜란 변호사가 올렸는데 당시에 이제 오빠 얘기를 하면서 오빠 고맙다 선거운동 결혼 20주년인데 선거운동을 선물로 줘서 미안하고 또 지지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가로 닫고. 요게 배 나온 오빠는 윤 대통령. 예,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논란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을 공개했을 때입니다. 맞아요. 그때 항상 한참 화제됐을 때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맞아요. 그 카톡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렇죠. 패러디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그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일단 만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다 알려진 것은 언더 73인데 이 언더 7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외 인사가 다 있는 그러니까 그 언더 73은 한지아 의원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일단 만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비공식 핵심 그 멤버들의 모임이다. 맞습니다. 20명 정도. 근데 언더 73도 약간 핵심적인 멤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오래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믿고 쓰는 참모들이 원래 소수인데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늘리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선 그 돌입했다고 이 사실상 대선 캠프에 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보죠. 그러면 네. 지금 제일 먼저 깃발을 든 게 이준석 의원. 이준석과 한동훈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네. 출격 앞으로 하고 근데 있다. 이제 지금 당장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캠프를 차려놓은 상태라서 아, 그래요? 네, 또 누가 비공식으로 캠프를 차려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어디가 또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제가 네,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언더 73의 모임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친 한동훈계 모임이라기보다는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그렇게 알아달라라고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좌장이 누구예요? 좌장은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예. 그 모임의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네. 그 카톡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좌장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그 내부에서도 판단을 네.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더 73 스튜디오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2월 시작하고. 중순에 채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 모임 두 개와 별개로 네. 원내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모임이라고 하면 예. 이제 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 원래 이게 있었어요. 텔레그램 방 이름이 제가 이거 잘못 보도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고발당해가지고 그런가요? 네, 원래 이제 텔레그램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한 19분 정도 있었고 네. 시작 2를 만든 거죠. 아. 네, 근데 여기는 16분이 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줄어들었네. 3명이 줄어들었죠. 예. 이게 이 3명이 누구냐라고 예. 했을 때 다 말은 안 해주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장동혁 의원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장동혁 그렇죠. 의원이 한동훈 대표 사퇴를 촉발시킨 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제 계엄 이제 뭐죠? 그 탄핵 국면 이후에 예. 가장 먼저 최고위원을 사퇴함으로써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체제를 무너뜨린 분이시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뭐 다툼도 좀 의견 차이도 많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빼고 뭐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김상우 의원 등 원래 친한계로 분류됐던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기가 사실은 이 취재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 주진우 의원 주진우 법률위원장? 법률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가장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온갖 궤변을 다 지금 특히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원래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 맞아요.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데. 친한계로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이분은 그 모임이나 예. 어떤 텔레방에 들어가 있지 않다. 에? 텔레방에 들어가 있지 않다. 뺀 거예요? 못 낀 거예요? 안 껴주는 거예요? 이게 입장에 따라서 되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애초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도 있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지금 모여 있는 친한계 의원님들이 그것을 좀 못마땅했던 거 아닌가라고 취재가 좀 됐고 네.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그쪽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 탄핵 국면에서 네. 이걸 막아야 한다.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선배께서 궤변이라고 말했지만 그 궤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네. 플러스 지금 현재의 편향성 그 뭐 대표적으로 마은혁 후보가 되겠죠. 네. 그 편향성을 밝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계파에 끼고 말고 할 겨를이 없다라는 입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요 뒷얘기가 좀 재밌는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랑 한동훈 대표가 좀 불화설 두 분의 불화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굉장히 기자들한테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을 때 그날 저녁에 친한계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주진우 의원이 불참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네. 친윤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기 보기엔 좀 힘들고 아마 주진우 의원은 사실 뭐 능력도 있는 분이기도 하고 친한과 친윤의 어떤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말씀을 좀 마저 하자면 그 불참했던 이유가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랑 관계가 나쁜 건 아니다. 좋은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그 굉장히 많이 취소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네. 또 취소할 수가 없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갔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23분이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시간이 됐네요. 훅훅 가네요. 네. 재밌 얘기를 막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요거 하나 좀 꼭 짚어놓고 얘기를 해야 싶은 돼요. 건 그 한동훈 대표랑 주진우 의원이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탄핵인데 비상계엄 이게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둘 다 찬성을 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달랐다 애초부터. 그래서 거기에 탄핵 찬성 반대.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돼.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하자.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